예, 조승래입니다. 제가 이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을 이제 발의한 사람인데요. 이 발의하게 된 배경을 먼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각 부처마다 기술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좀 찾아봤더니, 어디에는 전략기술, 뭐 미래기술, 첨단기술 이렇게 아주 막 다양한 형태의 기술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기술에 대한, 그것도 전략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없다. 이제 그런 걸 제가 하나 확인하게 됐던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기술이 갖는 그 안보적 가치가 점점 커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미국 같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법안들도 만들고, 법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미국의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이라는 걸 두어서 우방국들하고의 기술협력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제 이미 안보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전략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이제 전략산업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때 그 관련해서 제가 산업부, 과기부 등과 제가 당정협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이것을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반도체 특별법인데, 반도체라는 그 그러니까 법령을 반도체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통상 마찰 우려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전략산업 육성법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미국은 반도체 육성법을 분명하게 반도체라는 것을 법령에 넣고 있거든요. 아니,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는가? 근데 어쨌든 산업부가 부득불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그러면 전략산업 육성법으로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전략산업은 가장 우선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이다라는 것에 대한 부처가 다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부처협의를 하면서 산업 이전에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우리가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기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과기부한테 그러면 전략 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그때 과기부가 마침 부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 답변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논의를 끝에 이제 과기부가 이제 발표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 법안이 만들어진 과정은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산업 육성법과 중복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오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이 성격과 내용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안에 있어서 부처 간에 이견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율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거는 그 이제 신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국가가 전략기술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저는 반드시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구축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선진국 문턱에 선진국 반에 올라섰지만, 사실은 이 기술로 인해서 다른 나라 만약에 추격을 당하게 된다면 사실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앞선 기술도 있고 쫓아가야 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든 20가지든 국가가 정해서 뒤처진 것은 쫓아가야 되고, 앞서 있는 건 초격차를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과학기술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능한 것이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기술 육성법을 제가 제정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마침 부처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급물살을 탔던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니까, 의원님들의 그런 점 감안하셔서 우리가 법안 소위에 논의할 때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질문인데, 메타버스 가상융합경제법은 저도 이제 김영식 의원님과 같이 발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법안은 이제 병합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겁니다. 논의를 해야 될 것인데, 혹시 그 이승민 교수님하고 최경진 교수님, 만약에 우리 이 법안 두 개를 병합해서 논의할 경우에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야 될지를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파트는 3가지에 대한 그런 이제 입법적인 방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지금 이게 이거 지능 기반과 혁신 이 2가지가 지금 각각 법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2가지가 결코 다른 게 아니라서요. 하나로 병합하는 거는 저는 진수에도 썼지만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양쪽의 그 개념 정의가 좀 다른 것하고 그다음에 중복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각 부처와의 그 관계 같은 것들, 역할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좀 담아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꼭 빠지지 않아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인 뭐 가상 메타버스 화폐라든가 또는 자율규제 체계,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람직한 그런 규제 체계 중에 하나가 협력적 공동규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협력적 공동규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자율적 규제 체계에다가 일정한 법적인 효과를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항들을 모두 결합하면 될 것 같고, 또 의원님 법안에 있는 것처럼 특히나 혁신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에서 충돌하는 것들도 있고, 기존 법이 미처 규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도 마찬가지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담긴다면 메타버스를 진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법안의 양 법안의 지능 법안 측면에서는 많은 것들이 중복됩니다. 지금 최경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율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런 제도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지능 법률에서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 법안이 디테일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그건 조율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제 아까 이제 우선 적용 규정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이 가상융합경제법안은 상대적으로 기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에 초점을 맞춰준 부분과 그 다음에 메타버스 서비스라는 플랫폼 내지는 서비스에 관한,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플랫폼 생태계를 확장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을 통해서 규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화폐 자율 규제 이런 부분은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최경 교수님 존경합니다만은 저랑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분 특히 이제 자율 규제도 저는 그 공동 규제 모델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에서는 동일한데, 지금 법안의 구조에서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가버넌스 체계 마지막 말씀드리는데요. 가버넌스 체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법안의 가버넌스 체계가 제가 봤을 땐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아서, 그래서 뭐 근본적으로 어떤 개선을 하실 게 아니라면 그건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자꾸 여러 부처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경제위원회 이런 걸 만들 게 아니라면 막 여기도 뭐 방통위도 들어오고 문체부도 들어오고 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혼선만 가중되지 않을까. 그래서 필요한 영역에서 다 협조하시고 같은 정부니까 협조하셔야겠지만 일단은 시작 어떤 그 창구라는 측면에서는 좀 단일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가상융합 경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 제일 제 주안을 뒀던 점들이, 이건 새로운, 아까도 말씀 중에 있었습니다. 진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신세계 아닙니까? 신세계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데 기존의 그 규제 질서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시 기준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사실은 가장 법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조율하고 조정하고 하면 뭐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하고자 했던 법 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바로 그 점에 있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략기술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이제 그 부처 협의들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안 소위 논의를 할 때 부처의 협의 내용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법안소 위원님들에게 좀 제공을 해 주시면, 부처 협의라는 것이 얼마나 약속하고 합의해 놓고서 또 부처의 자기 이기주의에 따라서 말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기부는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준 간사님 질의 안 하시고요. 의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셔요? 예. 홍익표 의원님.